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노후 준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3차 연금 개혁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험료율 적용은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3%니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완전한 해결책 또는 완성은 아닙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또 중요한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한 마른 법률. 법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혜주 씨, 은퇴 후 노후 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노후 대비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혜지 씨도 지금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실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혜지 씨 국민연금 내고 계세요? 네. 그럼 노후 대비를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이죠. 시작부터 노후 대비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군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명 연금개혁,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노후 준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도입된 제도일까요? 88 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꽤 오래된 제도네요. 그럼 시행된 지 한 40년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1988년 도입된 이후 37년간 총 3차례 개혁이 진행되었어요. 198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1차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2차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번이 3차 연금 개혁으로 자그마치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니만큼 달라지는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에 따라 각종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의 소득 보장 효과에 한계가 있고 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3차 연금 개혁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사실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이번 개정안으로 연금 재정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 시행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연금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내용을 짚어볼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확대,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등입니다. 일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 건데요.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다가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8년 동안 차근차근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맞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는 무려 27년 만인데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에는 6%, 1998년에는 9%로 인상된 이후에 계속 유지돼 왔고 이번에 13%까지 인상을 추진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두 번째로 바뀌는 점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 조정인데요. 현재 40% 보장되던 것이 개정 후엔 43%까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진 않아요.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현재 40%에서 43%로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만 종합을 해본다면 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뜻일까요? 딩동댕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다 여기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느냐 요거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액수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혜지 씨 수학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들어볼게요. 아, 별로 안 친하시군요. 그럼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여기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는 월 보험료는 월급의 9%니까 얼마였을까요? 309만 원에 9%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뭐 27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요? 와, 수학 잘하시네요. 월급이 309만 원인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된 요율로 적용하면 네. 9%에서 13%까지 8년 동안 차근차근 40만 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4천 원 가량 오르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매월 6만 2천 원 가량인 셈입니다. 그럼 받는 돈은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서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인데요.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합산해보면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 원이고 받는 돈은 2천여만 원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자칫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험료율 적용은 13%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3%니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낮은 반면에 소득 대체율은 높게 설계된 축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보험료율은 27.8%인데 반해서 소득 대체율은 57.6%고요. 일본은 보험료율을 기존의 13%에서 1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최대 18.3%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22%를 상한선으로 소득 대체율은 2020년 46%, 2030년 43%를 하한선으로 설정했고요.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변경된 점이 있을까요? 나머지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인데요. 여기서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6개월이 인정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 시행 후에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즉,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거죠. 국군 장병과 그리고 예비역 여러분들께 힘이 될 소식이네요. 또 하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출산 크레딧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출산 크레딧도 군복무 크레딧과 같이 자녀를 낳으면 소득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일단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것이 개정안 시행 후엔 첫째 자녀도 12개월의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둘째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받고 셋째 자녀 이상은 18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50개월 이상도 출산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둥이 가정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한편으로는 연금이 사라질까 봐 불안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아예 명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보험료율은 올라가지만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면서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서 젊은 층에게도 혜택을 늘리면서 연금기금 고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깔끔한 정리네요. 제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법은 시행될 예정일까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완전한 해결책 또는 완성은 아닙니다.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결을 한 바 있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그럼 국민연금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더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또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의 개혁을 다룰 예정입니다.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또 중요한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더욱 발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욱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따끈따끈한 법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